해문 양희삼의 종횡무진 코너입니다. 자, 양희삼 목사님, 해문 스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좀 있으면 잠시 10시 대통령 기자회견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보다 저는 이거 정말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잖아요, 대통령. 네. 김건희 여사가 잘해?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항상 제가 보니까 예. 인간은 횡적 관계보다 종적 관계가 우선시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래 위 종적 관계.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 이 두 분의 관계인 뭐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겠지만 그 부인께서 네.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지도 편달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파이팅, 힘내, 뭐 이거보다도 오늘 주의할 점 리스트, 뭐, 5, 뭐 이렇게 하자 5개 주의사항, 뭐 이런 거를 한번 지침을 이런 얘기 하지 말 것, 네, 뭐 이거 할 것, 이렇게. 뭐, 이를테면 얘기하다가 이제 고개를 자꾸 도리도리 하지를 말아라, 라든지, 예. 뭐 아니면 내 얘기가 나오면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 다음 기회에 얘기하겠다, 이렇게 회피를 하라는 예. 이런 이 정확한 지침을 아마 하달하셨을 걸로 이렇게 이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해 이거보다는 네. 지침을 하달해서 저희 집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집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잘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 외운 대로 잘해라. 외운 대로. 네, 요즘 그게 유행이던데 예, 예. 외워서 한다는 거 검찰에서 무슨 뭐 탕수육 이빠이 이러면서 유행이던데 네. 외운 대로 잘해라. 이게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은 이번에 열린 기자회견 될 것이다라고 보도가 됐잖아요. 네. 기자들이 어떤 질문할지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과연 그럴까요? 그건 아닐 것이다. 저는 이게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네. 워낙 경로하시는 분 아닙니까? 아하. 그럼 밑에서 알아서 경로 안 하시도록 기자회견 끝나고 얼마나 깨질 수도 있는데 경로 안 하시도록 알아서 다 교통정리하고 소위 말하는 짜고 치는 뭔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 바로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딱 보면 질문 수준만 봐도 우리 국민들 정치의식이 아주 높습니다. 어떤 질문 나오는지 보면 아이고 짜고 있네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예. 기자들의 질문이라는 게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네. 대통령만 바뀌지 기자들은 대략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있는 거니까요. 예, 계속 있는 거니까 예. 그분들의 수준이 통제한다고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맘 놓고 해라 하다고 또 구체적으로 되진 않아요. 네. 예,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대통령의 방식이 문제인 것인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입니다. 대표와 예. 영수회담 하실 예. 때 보니까 뭔가 요새 터득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걸 터득했나요? 날카로운 질문이 오면은 딴 생각을 하신다는데 공격이 너무 강하다 싶으면은 이제 완곡하게 네. 덕담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이제 기술적인 복싱 기술을 연마하셨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 링 위에 올라가셨어도 예. 그래도 뭐 케어패나 뭐 이런 거 당하지 않으시고 아슬아슬한 판정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하실 거로 잘 마무리할 것으로 네. 보시는데 좋습니다. 두 분이 혹시나 뭐 그럴 리는 없겠죠. 혹시나 질문권이 주어진다면 어떠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그냥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질문을 하든 그냥 지금 우리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아마 구체적이고 정말 또 혹은 필요한 해야 할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별 기대가 잘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어제 뉴스에 나온 영수회담 관련해서 물리접촉이 특사가 접촉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들어보면 이거 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덩치는 산만한 양반이 너무 좀 비열하고 저급한 태도인 것 같아서 지금 국민을 대하는 것도 다 그런 식이니까 진짜 기대가 별로 안 됩니다. 기대 자체가 질문 자체도 하고 싶지 않다. 혹시 우리 스님께서는 저는 네. 정치적인 질문보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뭡니까? 뭐냐면 작년도인데 기시다와 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는데 도쿄에서 일본, 예. 일본 총리와 만나셔가지고
긴자에 가서 돈가스를 먹으러 갔어요. 예, 오므라이스 아닙니까? 오므라이스와 돈가스가 아주 유명한 집인데 레나테이라고 저도 가끔 가는 맛집인데 네. 그 돈가스 저도 먹으면 2,000엔 정도 해요. 네, 이만 그거 뭐요? 예. 2,000엔이면 일본에서 아주 서민적인 네, 싼 음식이라고 싼 할 수 음식인데 있죠. 그거를 기시다랑 먹어서 또 돈가스와 오므라이스가 유명한데 돈가스 네. 먹었다고 하는데 그걸 안주로 한국식 소주에 일본 맥주에 폭탄주로 둘이 한 잔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하. 한일 정상이 만나서 그 긴자에 돈가스 집에 간다는 거는 예. 경호상의 문제라든지 그 여러 가지로 그게 뭐 불가능한데 그 2,000엔짜리 돈가스를 먹으러 진짜 왜 갔는지 누가 거기를 가자고 했는지 예. 그 왜 거기에 갔을까? 그 격에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이 많이 제가 좀 술을 좀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게 돈가스는 안주로 좀 아주 적절해 보이지 않거든요. 오므라이스는 더더욱 더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네. 저라면 횟집이나 이쪽으로 조금 그 긴자에 초밥집도 있고 맛있는 초밥 게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 왜 것들이 굳이 돈가스 집에 가서 그 약간 폭탄을 이야기- 먹었을까? 이야기는 어려워서. 근데 그때 이야기가 대충 나왔던 바로는 네. 무슨 노포. 우리 대통령을 얕잡아봐가지고 그런 거나 쳐 드세요. 이랬다.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게 아마 네. 대통령도 의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측에서 원하지 않았으면 그 돈가스 2,000엔짜리 몇백 년 된 노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긴자에 노포가 많이 있어요. 메이지 시대에 아. 노포가 많이 있어가지고 가실 네. 만한 데가 있었을 텐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돈가스가 먹고 싶다고 해서 가지 않는 이상 그 일본에서 돈가스를 먹으러 가자고 하진 않았을 것 근데 같은데. 이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돈가스 안 좋아합니다. 돈가스는 이게 안주로서 부적합한 이런 밥으로 먹는 거고. 아, 글쎄요, 그거- 거기에 글쎄요. 굳이 이럴 수도 있지 먹으려면 않았을까? 일본에서 거기 잡아주니까 뭐 그냥 그래 가지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의전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근데 자기 총리도 가기 매우 때문에 중요하죠. 경호상의 문제도 고려한다면 그 레나테이는 제가 가봤을 때 경호가 전혀 안 되는 것이고 네. 긴자 혼자 판 건데 왜 기시다와 돈가스 집에 가서 폭탄주를 먹었는지 그 좋은 술도 많은데 우리 스님 질문은 송곳 질문입니다. 사실은 돈가스 좋아하십니까? 왜 폭탄주를 거기서 마셨냐? 네. 그 질문 어떻게 답할지. 그거는 네. 솔직하게 답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 예. 다르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5월 10일이면 내일이면 취임 2주년입니다. 윤석열 정부 잘한 점, 못한 점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잘한 점부터 한번 살펴보면 스님께서 준비를 좀 해오셨습니까? 예, 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고 예. 많은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는 거. 이거는 저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이게 왜냐면 잘한 거다 이거. 88 네. 올림픽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 보신탕집, 예, 예. 개고기를 먹지 말라는 게 전 세계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대통령도 과감히 이거를 시행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개를 키우고 있는 곳이 약 인구로 치면 한 10만 명. 육견이죠. 왜? 육견. 예. 된다고 하는데 그 개식용 금지를 통과를 못했는데 과감하게 예고도 없이 예. 예? 김건희 여사께서 그 개를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예. 이유로 이 개식용 금지법이 전격 통과되고 어허. 그 애칭이라기보다 약칭 이거를 이제 김건희 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지난 연말에 통과됐는데 이거는 그 개식용 금지법 통과는 뭐 윤석열 정권에서 아주 독특하고 매우 잘한 것이다, 매우 이렇게 잘한 것이다. 보시군요. 그 요새 한참 이 법이 이제 예. 실제 뭐 여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 돌리고 있더라고요. 개식용 금지법 네. 접촉 사항이라든지 예. 개농장들은 폐업을 위해서 어떤 걸 하라든지 이런 카톡이나 문자로 저한테도 오던데 네. 이거는 굉장한 결단으로 한 것이 맞고 아쉬운 것은 이제 대통령의 결단으로 되지 않고 영부인의 김건희 여사잖아요. 개사랑에서 네. 시작해서 됐다는 것이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이것은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을 기념하는 아주 네. 개식용 금지법이 아주 윤석열 정권을 대표하는 전 법안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개는 위하는데 사람은 위하지 않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점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 하나하나씩 우리 목사님은 좀 안 좋은 점, 네. 우리나라가 또 역대 정부에 비해서 이번에 달라진 점 하나씩 한번 짚어주십시오. 저는 제일 그 분노스럽고 네.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굴종 외교를 하고 일본 관련된, 네.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그 여건이 없이 일본과 한국이 왔다 네. 갔다 하게 하자. 그러면서 뭐 주일 대사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정말 한국과 일본을 일체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 뭐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독도 문제 또 뭐 배상 문제 뭐 그리고 일본의 경제라든지 지금 그 앞에서도 다루신 것 같지만 그 네이버의 라인 문제. 예. 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라를 갖다 바쳐도 괜찮다고 하는 이런 태도와 이런 것이 저는 정말 가장 화가 나고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싸우셨던 우리 선조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실까? 네. 정말 너무 분노가 나고요. 너무 분노스럽고 너무 화가 납니다. 일본하고 어떤 외교적 부분, 이 부분이 정말 좀 안타깝다. 또 좀 전에 했지만 잘한 거 한 번 더 소개해 주세요. 잘한 거 못한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한 거는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것이 하나 또 있습니까? 있는데 하나는 인혁당 사건이 있었는데 인혁당 사건요. 사건으로 피해자들. 그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예. 받았는데 예. 그 배상금을 반환하라는 그 판결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네. 인혁당 사건을 배상금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배상금을 내지 못해서 이자가 아하. 연리 20%로 붙였기 어마어마 때문에 지연이자니까. 네, 지연이자로 20% 붙여가지고 실제 사례를 보면 5억 받은 사람이 예. 이자가 15억 되는 예, 사건이 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그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했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이 인혁당 사건의 배상금, 이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받지 네. 않는 것으로 정부가 이자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거는 과거사 문제 중에서 드물게 네. 아주 윤석열 정권에서 그 칭찬받을 만한 사건인데 근데 그것이 이제 대통령의 영역이었는지 법무부 장관의 영역이었는지는 네. 좀 불분명해서 제가 볼 때 이 그 한동훈 장관이 네. 이 인혁당 사건의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때문에 해결된 것이지 굳이 대통령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하는데 어쨌든 간 윤석열 정권이 인혁당 배상금 이자를 면제시켜 줬다는 건 대단히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한 게 근데 아주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굳이 찾아보니까 피해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그렇죠. 이것도 법무부에서 했던 거예요. 네, 법무부 그렇죠. 장관이 한 건데 그래도 대통령 정부에서 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지난 정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이런 그런 문제들은 어찌 보면 민주 정권에서 당연히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그런가? 뭐 그 인혁당 사건이 소위 말하는 색깔론 뭐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 눈치를 보느라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 정권이라도 뭐 함부로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지나치게 눈치를 보면서 소신 없이 하는 이런 정치 행태가 자아낸 문제가 아닌가. 그러다가 오죽하면 정권이 바뀌어서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하는 건 것은 문제다.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건. 그 또 잘한 것도 있습니까? 잘한 거 계속 나오시네요. 잘한 걸 얘기하라. 하수근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잘한 게 근데 있습니까? 그건 제가 그 작가님한테 들었는데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해보면 이게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네. 약간 엉뚱한 데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 개식용금지법을 통과시켰다든지 네. 아니 굉장히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갑자기 인혁당 사건을 해결한다든지 네. 이게 좀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데 이것도 약간 앞뒤가 안 맞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늘봄 학교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예? 밤 8시까지 다 돌봐라 해가지고 교사들이 막 난리가 났던 사건이 있어요. 예, 학부형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좋아하고 교사들은 교원 충원을 안 해주고 저녁 8시까지 애들을 돌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란 말이냐라는 반발이 있었는데 이 반발을 과감하게 잠재워버리시고 금년도부터 전격 시행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저출산 문제라든지 아이 복지 교육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앞뒤 없이 전격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많은 맞벌이 엄마들에게 좀 여유와 그런 걸 주었다는 그렇죠. 것을 높이 그나마 평가할 잘한 만하다고 거다. 생각한다. 잘한 거다. 다만 약간 앞뒤가 없어가지고 보시면 하나는 개 관련된 사건이고 하나는
그 망자 유족에 네. 관한 부분이고 하나는 이제 아이에 관한 아이들 부분인데 문제고. 전부 연결선상은 없어요. 이게 왜 네. 갑자기 왜 왔다 갔다 하는지 어쨌든 간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이걸 전격 시행했다는 이 행동력 하나는 높이 살만하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좀 2년 하면서 달라졌던 부분, 네. 또 좀 전에 외교적 얘기를 좀 했는데 그거 말고는 또 어떤 게 네. 있습니까? 뭐 이게 잘했다면 잘한 건가 싶어요. 네. 왜냐하면 나라를 살린다. 네. 살린다는 전제가 뭡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건지 도대체. 어떤 네.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뭐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회 이념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야 뭐 그 스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뭐 경제 현장에 있거나 뭐 네. 자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럼 이 바닥에서는 정말 죽어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네. 이거 진짜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건가 싶을 정도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어찌 보면은 뭐 이거 저의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급한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것은 왜 이런가? 그거는 결국 우리 전체적인 사회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허울 좋고 또 겉으로는 멀쩡하고 뭐 경제 대국이 돼서 10위 안에 들었다 뭐 어쩌다고 하지만은 이게 우리의 어떤 구조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얼마나 허술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측면이다. 이건 지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대한민국 사회가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정치에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네. 확대해 보면 우리 사회가 때로는 막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사기를 당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네. 제가 볼 땐 정말 대국민 사기극이 일어난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자, 얼마나 우리가 허술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 아마 깨닫게 해준 게 또 달라진 것이다라고 합니다. 스님은 우리 윤석열 정부 2년간 역대 정부하고 무엇이 가장 달라졌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가장 달라졌다고 생각한 것은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의 싸움을 그러니까요. 가끔 한다는 거는 굉장히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중국하고는 뭐 관계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은데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네. 중국과에 관한 그 발언이 있으셨는데요. 그 근자에 와서는 이제 뭐 싱하이밍 중국 대사에게 위안 스카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싱하이밍 대사가 그 윤 대통령이 굉장히 뭐 중국 대사를 욕한다는 건 굉장히 외교적으로 문제가 네. 있고 해서 곧 중국으로 소환되고 대사 교체될 줄 알고 임기도 얼마 안 남아서 네. 작년에 그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 중국 대사가 2년인데 얼마 전에 그 봤더니 연임돼가지고 다시 또 오셨더라고요. 왔어요. 싱하이밍 대사.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중국 발언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에 항의한 것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전혀 그 개의치 않고 오히려 싱하이밍 대사를 격려해서 계속 열심히 하라고 해서 재신임해서 다시 지금 서울에 지금 주재하고 계시고 또 대만 관련돼서 대만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요. 굉장히 강경한 발언하셨어요. 발언들이 좀 기자회견 그 언론 인터뷰 같은 게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문제가 돼가지고 예. 뭐 대만을 중국이 그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뭐 국제사회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네. 그런 식의 얘기를 해서 이거는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 친강이라고 해서 국무위원인데 친강이 직접 나와가지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자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예. 협박을 하게 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하고 또 그러면 좀 꼬리를 내리시고 좀 자제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네. 않고 더 강경하게 대중국 자주 외교를 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앞에 정권과 다르게 이분이 그 자주적인 발언을 하시는 거 하는 그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조금 저렇게 만들어가는 거 이것도 의도된 건가? 아니면 또 지난 정부하고는 완전 다르게 지금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여요. 윤석열의 정체는 네. 힘을 숭상하는 인물이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더 큰 힘을 가진 큰 형님, 미국. 또 뭐 자기 머릿속에 뭐 잘 산다고 하는 훌륭하다고 하는 일본. 미국, 일본이라고 하는 큰 형님, 작은 형님이 있으니까 까짓것 뭐 러시아, 중국 정도야 뭐 제끼고 가. 뭐 이러는 게 아닌가. 저는 이거 외에는 뭐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좀 악화되니까 반도체라든지 그러니까요. 뭐 상황이 좀 너무 안 경제적인 좋아진 거 상황이 너무 안 아닙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또 기업 자유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을 잘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중국하고는 좀 전략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 근데 이게 그 한국 그게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네. 보면은 그 러시아하고 중국이라는 네. 그 강국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경한 자주 노선을 견제하실 분이 없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거의 처음이네요. 아니 근데 그럼 미국하고 일본한테는 왜 그러냐고요. 예. 아. 일관성이 있어야지. 아니 어쨌든 자주를 이야기해요. 대부분 이 역대 대통령이라든지 네. 조선시대 군왕은 그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에 대해서 일단 뭐 중간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네, 저러지도 맞습니다. 못하고 예. 였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 아주 특이하시게 뭐 러시아 정도는 뭐 아주 저 발밑으로 보시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중국은 뭐 내가 한마디 하면 같이 이 맘먹는 한껏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놀라운 아주 강단 있는 발언이 있어가지고 사실 내심 또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을 좀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호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놀라고 있어요. 아니 예. 저렇게까지 얘기하고 저렇게까지 중국과 강경 대응을 필요할 필요가 있는가? 아하. 예, 말씀하셨다시피 그 중국과는 일제적인 경제적인 네. 이 협력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테면 중국이 마늘 같은 거 제재하면 우리 저 마늘 수입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약간 그 과단성 있게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좀 놀라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남북 관계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남북 관계가 우리 스님이 전문가시니까. 예. 어떤 스님 먼저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남북 관계 문제 보면 이 네. 윤석열 대통령 여기서도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 대통령 취임 선서에 그 남북 통일, 평화 통일에 대한 네. 의무가 대통령 취임 선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 북한 네. 그리고 통일에 관한 자기의 명확한 인식이 없이는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북한 네.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적이 맞아요. 없고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예.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예. 그런데 그 이 북한 대북관 통일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선을 넘어서 북한과의 이제 대화라든지 네. 예, 뭐 역대 정권이 이제 그 지지율이 떨어지면 남북 정상회담으로 했었죠. 돌파구로 삼아서 예. 반전을 노리는데 뭐 정상회담하면서 일체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특이한 현상이다. 아하. 예, 또 지금 북한과 같은 경우에 북한은 그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북한의 애국가에서도 삼천리 강산이란 말을 빼고 또 헌법에서도 그 한반도 조선반도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네. 그 본인의 국경을 그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헌법에 영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 무관심. 아, 무관심. 예, 일체 발언이 없고 오히려 그 선제 타격 내지 100배 응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조금 남북 관계 이 지나친 경색이 불러들여 올 그 후과가 만만치 않을 거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네. 같습니다. 평창 올림픽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무엇보다 이제 제가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그 절망의 상황으로 국민들을 몰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예요. 중산층을 없애서 그 빈곤층을 만들어 자기 지지층을 넓히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심지어 이런 의심까지 하시는데 뭐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보여요. 그러나 정말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소위 말하는 절망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어야 할 그 국가의 의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인구 절벽의 문제, 또 기후 재앙 속에서 에너지 문제라든지 네, 맞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의 그 양극단화된 사회에서 소위 말해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기본 사회 같은 것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세계는 지금 향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뒤로 가면서 소위 말하는 이채양명주 다 범죄와 비리와 관련된 것들만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이게 저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절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2년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오늘 기자회견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